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이 급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남쪽은 벌써 꽃 소식이 있을 정도로 봄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추우니까 방한 대책 강구하시고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명품인 줄 알았던 내 오토바이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살짝 고장만 나도 부품값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나 나가는 내 오토바이에 그것도 엔진 부품에 중국 회사의 부품을 사용한다니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중국산이라면 알레르기 일으키듯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중국산이 벌써 이렇게 컸나라고 볼 수도 있죠. 혹시 제조업에 근무하시거나 기계, 전자, 부품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중국산 부품을 안 쓰고는 절대 생산 단가를 못 맞추거나 생산이 안 되는 산업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뭐 잘 아는 히토리나 석유화학 원료는 중국산이 아니고서는 이제 산업이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몰라서 그냥 싫어서 뭐 정치적 선입관이나 무작정 외면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중국도 10억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산업이 굴러가는 나라고 소비재 세계 최고의 최다의 산업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글로벌 오토바이 회사들도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회사가 늘었고 그 다음으로 동남아나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생산합니다. 또 한 가지 비틀어 이야기한다면은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 부품을 만드는지 공급하는지를 알면 비싸지 않게 부품을 수급할 수 있지 않을까. 카피 오토바이 엔진 부품은 호환이 될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생산성, 즉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이나 재화의 총합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GDP라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GDP에는 물건이나 서비스, 금융까지 다 포함되지만은 그 나라의 생산력을 포함해서 국력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연하게도 이 GDP는 미국이 세계 1등입니다. 중국이 2등이고요. 일본은 오래전에 따라잡혔고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유럽 전체의 EU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구가 역대급으로 많은 인도가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트럼프가 미쳐 날뛰는 이유는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것 같기는 하죠. 중국 경제발전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197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등소평의 정책 사상은 흑묘, 백묘론, 선부론, 도광양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논리로 경제적 실용주의를 우선했다고 흑묘, 백묘론이 나왔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 뒤에 그 성과를 확산시켜 공동 부를 이루자는 전략이 선부론입니다. 도광양에는 재능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내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국력을 기를 때까지 저 자세를 이루자는 대외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좋은 정책이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석유나 금융, 철강 등 관치주의의 정책으로 부패한 관료를 양산하고 선보론에 의한 빈부의 격차를 급격하게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폐쇄적인 공산주의 문화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1990년대 많은 회사가 창업되었고 지금은 그 회사들이 세계 굴지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 회사로는 탄젠트나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리고 2010년대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창업 열풍으로 대대적인 회사 창업이 이루어져 지금은 엄청난 생산력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폐쇄주의적인 공산주의 정치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생긴 것이 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관시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관시는 중국 내 개인 간의 맺는 특수한 인맥이나 연줄, 관계 등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 단순히 친분을 넘어 서로도 없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를 성장시키는 비공식적인 사회 연결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와 생활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규칙으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룸빵에서 2차 몇 번 나가서 분냄새 같이 맡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서 자주 교류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로 최종적으로 가족처럼 신뢰하는 형제관계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진짜 친한 사람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외국인한테는 거기까지는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 식사, 선물, 체면 등을 세워주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지해야 이 관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렵죠. 예전에 저도 중국과 무역 교류를 하다가 어려워서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이런
이런 바탕 위에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인구를 무기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중국에서 생산을 시도해보지 않은 글로벌 기업이 없을 정도로 중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인구 감소로 젊은 인구가 많지 않다가 보니까 지금은 인건비가 더 저렴한 젊은 인구가 많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인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술력이 필요한 전자, 기계, 화학공업은 중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환경이나 기술, 장치 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생산력이 있고 내수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산업도 당연히 중국에 진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를 비롯해서 일본 업체 및 BMW, KTM, 할리, 피아지오, 베스파 등 현지 공장을 운영하거나 합작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CF모토가 KTM이나 BMW 리터급 이하 엔진을 M2R 합자 회사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아지오 그룹의 베스파 등을 중국 내 합자 투자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중국 충칭의 합작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혼다는 우양혼다, 순리로혼다 이런 합자 회사들을 통해서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론신, 보그, 종셴, CF모토, 하우쭈, 첸장은 베넬리 모회사죠. 이런 회사 등에서 많은 엔진 및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리터급 이하는 그냥 중국 아니면 인도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이라는 것이 파급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떡집 있으면 떡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요. 기계를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합니다. 원재료인 쌀이나 밀가루를 보급해주는 쌀가게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다 일할 사람도 전기도 있어야 하죠. 이것이 산업 생태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나 선박, 반도체, 화학산업은 더 큰 생태계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만 예를 들더라도 엔진은 현대 모비스에서 만들고 변속기는 현대 파워텍, 하체는 서한, 브레이크는 만도, 상신, 에어컨은 두원공조나 예전에 한라공조인 현 한온시스템, 전장은 LG, 한국 델파이 등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자동차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한국에서 오토바이 업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는 오토바이 만들던 대표적 기업 대림과 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름의 오토바이 생태계가 있었으나 수입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그런 생태계가 못 살아남고 파괴되어 못 살아남은 것이죠. 사실 그때도 독자 개발 엔진이나 차대는 없었고 혼다나 스즈키 엔진과 차대를 기반으로 카피 제품이나 생산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로 잘 나갈 때 국내 내수 및 수출이 불과 몇십만 대 정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신규 판매량이 연 10만 대에서 15만 정도 됩니다. 중국은 연간 1억 대가 넘는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어떤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절대 오토바이 회사가 살아나갈 수 없는 시장 규모를 가졌죠.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오토바이 업계 중소기업 하나면은 완전히 점령당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중국이나 인도 업체와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 자체 기술력이 거의 없었고 일본에 종속되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제가 보는 관점은 성공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희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두 개 재벌에게 오토바이 산업 전체를 맡겨서 국내 시장 독점권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하게 기술 개발은 등한시하고 일본 제휴 기술로 쉽게 장사하는 나쁜 버릇만 들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내수 기반 독과점 산업은 거의 죽은 산업이라는 말과 딱 맞는 말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토바이 산업이 망하고 라이더는 이미지가 날아가는 상황이 저는 또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내수 기반에서 수출로 길을 열고 있죠. 그야말로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 이제는 고급화까지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오토바이 하청업체로 출발해서 내수 중심의 생산을 하다가 카피 제품을 기반으로 한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이제는 자체 개발 상품을 바탕으로 프리미엄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 망한 오토바이 회사를 M&A해서 수출 메이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도 늦었지만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존테스 스쿠터, CF모토, 코브, 모토모리니, 베넬리 이런 오토바이들을 기반으로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를 넘어 미국까지 진출해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내수 기반만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본과 기술력이 함께 성장해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인도는 조금 배경이 좀 다른데 인도는 1950년대부터 벤츠를 라이센스 생산할 정도로 공업화가 빨랐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철강, 인구 인프라가 풍부하고 영국이 동양의 전초기지로 많이 투자를 해놓은 곳이 있어서 보기보다 일찍 개화된 나라죠. 근데 왜 너는 매일 중국 오토바이만 빨아주고 인도 오토바이는 까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인도와 중국의 산업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거기다 인도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종은 로얄 엔필드 딱 하나죠. 어디서 수입하나요? 그래서 더 개같이 까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을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한국에 진출한 회사도 있고 DNA KR이 국내 생산을 접고 중국산의 라벨 가리만 하고 국내에서 팔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늠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기치를 바탕으로 갑작스럽게 성장한 나라죠. 그리고 막대한 인구 인프라를 근거로 투자 유치, 기술 협력으로 세계 생산 기지화를 단시간에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선진국 흉내내는 수준의 제품이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많은 기술을 배워서 엄청난 생산성을 달성해서 물량치기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있고 돈도 있는 데다가 인구도 많아서 만들어내는 양이 방대하고 가격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만들고 내부 경쟁도 심하다가 보니까 가격을 못 내리는 회사나 고급화에 실패한 회사는 이제는 어디다 팔아서 물량 소진이 안 되니 슬슬 망하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전 중국을 드나들 때 패션, 신발, 낚시 등 경공업 제품은 그래도 쓸만했는데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농사용 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등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형편이 없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현지 중국 생산 폭스바겐이나 BMW, 벤츠, 혼다 자동차, 오토바이가 훨씬 품질이 좋았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생필품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백색 가전이나 TV,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등은 한국이나 일본을 벌써 추월한 부분도 있고 거의 다 따라온 부분이 보일 정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원자재 수입을 해서 단순 조립해 수출하는 가공업 수준에서 이제는 연구하고 선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유튜브나 보고 중국산을 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해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따라오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해 가공하고 있는 입장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벌써 화학이나 섬유, 기계 소모품은 우리가 품질을 앞세워 가격 경쟁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따라와서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실하고 물량을 바탕으로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토바이도 한 회사 공장에서 오토바이를 전부 제조한다기보다 최종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다의 경우 고급 프리미엄 제품은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하지만은 부품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죠. 크러치, 밸브, 실린더, 피스톤, 크랑크, 바디, 샤시, 구동계, 브레이크, 전장 부품을 구마모토 한 공장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모든 나라의 부품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거론한 우리나라 자동차만 보더라도 그렇죠. 한 발 더 나가서 엔진이나 샤시를 아주 외주로 제작하고 최종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BMW, KTM, 할리 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중국의 엔진 제조사와 해외 협력사만 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F모토입니다. KTM과 기술 협력을 맺어 엔진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TM 엔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야마하와 손잡고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엔진이 450SR 엔진이 450MT와 동일 엔진인 줄 알았는데 야마하 CP2 700 엔진을 다운사이징해서 만든 엔진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봤습니다. 그 외 4기통 엔진도 야마하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카타르 랠리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코브이 450과 800 엔진을 여기서 만들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브이 450은 단기통 엔진이고 528X가 450MT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0X는 800MT 엔진을 그대로 얹은 것으로 유명하죠. 최근 중능의 모터모리니 450 어드벤처는 450MT를 그냥 가져다가 디자인만 바꾼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론신보고입니다. BMW, 혼다, MB 아구스타 엔진을 OEM으로 생산하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로 유명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보그를 통해서 500DS, 650DS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BMW F 시리즈 엔진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F90 엔진은 보그 900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 엔진은 혼다 레벨 500에도 들어가는 엔진으로 유명하죠. 세 번째 아우쭈, 스즈키와 제휴와 높은 품질로 중국 내 판매 1위를 기록하는 오토바이 업체로 국내에는 DNA 모터스에서 수입하는 엔진 및 완성차가 여기것이 많습니다.
첸장 QJ 모터, 베넬리 키웨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죠. 2023년 MB 아구스타와 중국에서 자사 오토바이 유통을 위한 QJ 모터스와 어드벤처 550을 만들다 중단하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현재는 서스펜션 전문업체 마르조끼와 합작 투자로 서스펜션을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38cc 베이비 할리 모델로 오토바이를 개발하기 위해 할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성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완성차나 엔진을 제작해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단품 부품으로 납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라믹 코팅 실린더 제조사인 강동 타요사나의 존테스나 론신보그에서 아주 좋은 퀄리티 실린더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 제조하는 프리미엄급 오토바이에는 전부 사용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클러치, 밸브, 크랑크샤프트, 캠샤프트, 피스톤 제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칭 클러치는 일본의 2위 업체인 XD 클러치를 인수해서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생산한 오토바이에 많이 적용되고 고급 기종에 들어가는 일본 FCC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볼 베어링, 구리 기반 알루미늄 코팅 크랑크 베어링, 타이밍 체인은 아직도 일본의 NTN이나 다이도, DID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기술적이든 소재 개발이든 성능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제 중국산 오토바이 제조사가 엔진이든 부품이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아직은 자료 수집이 덜 돼서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2탄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같은 엔진이라면 혼다 레벨 500 부품 비싸게 혼다에서 시키지 말고 보그에 들어가는 부품 써도 문제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엔진끼리 모으고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엔진 내용으로 구성해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엔진이 아닌데 같은 부품이 들어가는 오토바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같거나 비슷한 스펙의 엔진을 제작할 때 만들어 놓은 기성품을 사용하면 제작 단가가 훨씬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700cc 엔진과 900cc 엔진이 같은 부품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은 철저히 프리미엄급과 일반 제품을 분리해서 제작 품질의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급 제품은 일본이나 독일산 오토바이 회사도 잘 사용하지 않는 고급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일반 제품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약간 급이 낮은 일반 부품으로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품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작 단가 차이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부품으로 만들어도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적당한 부품으로 적당히 잘 만들어 잘 돌아가게 하는 일본산 오토바이와 기술력 차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문제를 발견하면은 엄청난 속도로 수정을 하거나 형식을 바꿔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연식을 넘기면서 수정을 하는데 중국 메이커들은 연중에도 문제가 발견되면은 부품이나 엔진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제품이든 마찬가지지만은 싸고 좋은 것은 찾기 힘들죠. 중국산을 국내에서 수입하는 낙가바들이 좋은 거 비싼 거 수입 잘 안 하죠. 일단 중국산 하면 비싸면 안 팔린다는 고정관념을 깔고 가기 때문에 절대 좋고 품질 높은 비싼 물건은 수입을 안 합니다. 만원짜리 수입해서 10만원에 팔 생각은 해도 6, 7만원짜리 수입해서 15만원에 팔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죠. 엄연하게 품질 차이가 나도 중국산은 원래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고 팝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농기계 리뷰를 하면서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좋은 건 많습니다. 중국도 품질 좋은 것은 비싸죠. 다만 좋고 품질이 높은 것을 수입을 안 할 뿐입니다. 왜냐면 비싸고 안 팔리고 메이커도 없어서 가오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최고급 하셀브라드 카메라도 중국산이 되었고 버버리도 중국산, DJI 드론도 중국산, 유명한 쿼드, 로저스 등 유명 오디오 제품들도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고 쓸 뿐이죠. 그러니 중국도 유명한 망한 회사들이나 메이커만 살아남은 유명 회사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메이커를 내세우는 것이 싸고 편하게 고급화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애들도.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인도가 뒤를 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산 규모나 생산 품질, 자본력 등 이제는 중국을 무시할 상대는 아니라는 점이죠. 무서울 정도로 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80년대 그렇게 고개 드는 일본을 프라자 합의로 일본의 30년을 삭제한 미국이 있었죠. 이제는 다음 상대는 중국이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수갑차고 미국으로 끌려가고 중동의 맹주란 이란의 하메네이가 폭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온주의에 반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렇다고 이란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 가는 것 보면 무섭긴 무섭죠.
이번 이란 전쟁은 국제 깡패 트럼프의 개인적인 욕망과 중동 깡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야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중동이든 세계든 미국의 반기를 들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의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보스인 중국이나 북한에게 경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을 건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과연 우리는 미국이 지켜줄까요? 우리가 힘없으면 베네수엘라 이란 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드럼들 때문에 국제유가 증시가 박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죠. 하여간 시골 촌구석 오토바이 유튜브 하면서 국제 정세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좀 거시기 합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고 잤더니 문을 열어놓고 자서 감기 걸렸죠. 그래서 코가 완전히 막혀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